뇌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기관이 바로 뇌거든요. 그런데도 이 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뇌는 계속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 피곤한 뇌가 보내는 신호가 도대체 뭐야? 궁금하시죠? 제가 뇌가 필요하다라고 보내는 신호 알려드릴게요.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, 멍 때리기입니다.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TV를 켰는데 눈앞에 막 영상이 보이고 소리도 들리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하게 화면 응시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. 집중은 안 되고 혼란스러우면서 머리가 멍하게 종소리가 띵 하는 종소리가 들리는 거, 이런 증상이 바로 뇌가 필요해 라고 보내는 신호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매사가 지겹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. 같은 신경 회로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신경 말단이 일단 피폐해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. 세 번째, 이유 없이 막 컨디션에 난조를 보이는 증상입니다. 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밤중에 자다 깨다 또 아침이면 일어나기가 힘들고 몸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 종일 기분은 확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. 왜 이런 분들 보면 특별한 일 없는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막 초조해서 생각 정리도 안 되고 뇌의 피로를 제대로 그때그때 해소 안 되게 되면 이 뇌라는 것도 조금씩 둔감해집니다. 좀 이렇게 옛날 표현이긴 한데 지쳐갖고 정신없는 친구들 보고 우리가 어떻게 얘 퓨즈가 나갔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? 정말 이 뇌의 피로가 쌓이게 되면 퓨즈가 나가게 됩니다. 뇌 속에는 정말 수많은 신경망으로 연결된 신경세포 간의 전기 신호가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뇌입니다. 신경세포체 그리고 세포체 그 사이에는 전구의 퓨즈 같은 역할을 하는 시냅스라고 하는 연결 다리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 뇌의 피로가 계속 그때그때 해소되지 않게 되면,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는 상태가 되면 신경세포에는 계속 과도하게 어떻게 전기적 자극이 흐르게 되죠. 너무 과한 전기적 자극은 이 시냅스가 끊어지게 만들어요. 더 이상 세포하고 세포 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. 그래서 소통이 끊어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전기 신호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게 되고, 그렇게 된 신경세포는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서서히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는 세포가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의 뇌 기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. 어찌 보면 우리가 왜 늙으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. 아주 오랜 시간 뇌를 쓰면서도 그 피로를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뇌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런 뇌 피로는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피로도가 반년 이상 계속된 사람의 뇌를 직접 MRI로 검사를 해봤더니 시각이라든지 청각 자극 받아들이는 이 뇌의 부위하고 이 자극들을 판단하는 뇌 부위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 회로가 두세 배 정도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. 우울증 초기 증상하고 좀 비슷한 그런 뇌 변화를 보였다는 그런 의미인데, 이럴 경우에 우리 뇌에서는 그 자극을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, 우울감까지도 같이 병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뇌의 피로를 우리가 장기간 방치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스트레스 제대로 못 풀고 속으로만 계속 삭히게 되면 결국 우리 신경세포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울감 발생하고, 이 우울감이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으로 계속 깊어지게 됩니다. 우울증 하게 되면 연관되는 질환 있죠. 맞습니다. 바로 치매입니다. 치매 환자의 한 60%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, 또 우리가 젊었을 때 우울감을 경험했던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어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 치매가 빨리 그리고 많이 온다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. 물론 우리가 모든 뇌 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다 치매로 발전된다, 이건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가 어떤 습관이 뇌의 피로를 유발하는구나, 그걸 알고 그것만 우리가 좀 피해준다 하더라도, 혹은 뇌의 피로를 좀 잘 풀 수 있는 방법만 좀 알아도 우울증이라든지 치매의 가능성을 확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뇌 피로가 쌓이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수면 부족.
뇌 피로가 심하신 분들 보면 생각 스위치가 이게 안 꺼진다. 이게 스위치 좀 끄고 싶은데 스위치가 반짝반짝 거려요.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잠자려고 누워서 불 꺼도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, 자려고 누워가지고 오늘 아까 했던 행동이 실수는 아니었나, 결례가 아니었나, 막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, 일어나지 않을 내일 일도 막 걱정을 하고, 그러다 보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경우가 많죠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. 뇌의 피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수면의 역할은 정말 큰 역할을 해요. 잠자는 거는 90분 주기로 해가지고 하룻밤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. 근데 첫 번째 수면 주기에서 가장 깊고 이 뇌 파장이 느릴 때가 바로 그때가 뇌 피로가 풀리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최소한 6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게 뇌의 피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. 두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. 공부, 업무에 대한 지나친 걱정, 인간관계에서 노심초사하다 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, 불안, 초조감을 계속 증폭시켜서 신경세포끼리 정보 교환하는 시냅스를 손상시켜요.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게다가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우리 뇌에서 에피네프린,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 분비가 되잖아요. 근데 이 호르몬들은 말초혈관을 다 수축시켜서요. 그래서 어때? 혈압을 올리게 되고, 이런 호르몬들이 계속 과도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뇌의 회복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. 아니, 뇌하고 운동이라니 이거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,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에 적당한 자극을 줍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할 때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. 이게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. 우리 몸에 염증이 덜 생기게 되면 그만큼 염증을 다스리기 위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 하루 한 1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, 걷기 운동을 하는 정도만으로도 뇌에서는 어때? 마이오카인이 계속 배출되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 적은 운동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뇌의 피로가 쉽게 피로해질 수밖에 없겠죠. 네 번째, 뇌 피로도가 심하신 분들은 익숙한 것만 한다는 겁니다. 생각 없이 TV를 본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멍하게 앉아 있는 것도 뇌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뇌 건강에는 그렇게 이롭지 않습니다. 우리가 색다른 경험을 계속 하는 것, 새로운 두뇌 회로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. 그 얘기가 뭐냐? 뇌세포의 시냅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. 당장 여러분들이 나가갖고 막 새로운 것을 정말 경험해 볼 수도 있지만, 못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는 것도 될 수 있고, 이런 간접 경험들이잖아요. 충분히 좋은 뇌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.